세계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60여 명이 참여한 P4G 서울 정상회의가 이틀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 실천을 담은 서울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실제로 올여름 기상 전망에서도 이상기후 발생 가능성이 함께 언급됐는데 그만큼 기후변화 위기가 코앞까지 닥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지난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열리고 폐막을 했습니다. 우선 P4G 녹색 정상회의가 어떤 행사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P4G 정상회의는 출범을 주도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2018년 10월에 제1차 회의가 열렸고요. 당시 회의를 통해서 코펜하겐 행동선언이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네. 2차 회의가 이제 바로 올해 5월 30일, 31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개최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약 50개국 정상급 고위급 인사 그리고 20여 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런 국제사회가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다자 정상회의라 우리나라에서 열린 세계적 기후환경 정상회의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환경 분야 정상회의였다 보니까 더 의미가 컸는데요. 이번 P4G 정상회의의 성과에는 바로 서울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선언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일단 서울 선언문은 이제 이번에 참가했던 정상회의 참가 국가 및 국제기구들의 기후위기의 심각성 이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 실천을 담은 문서로 이틀간 진행된 정상회의 논의 결과를 담았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위기가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안보 또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네. 코로나19 역시 녹색 회복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선언문은 구체적으로 녹색 회복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지구온도 상승 1.5도 이내 억제 지향, 탈석탄을 향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해양 플라스틱 대응, 각 나라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기 NDC라고 그러죠. 달성 등이 담겨 있습니다. 예. 서울 선언문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38개 참가국, 또 세계 경제 포럼, 국제재생 에너지기구,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 등 9개 국제기구가 지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양한 그 국제사회의 합의가 담겼는데 이번에 열린 P4G 서울 정상회의와 서울 선언문의 의미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 P4G 우리나라에서 열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그런 세계적인 기후환경 정상회의 아닙니까? 예. 서울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높아진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서울 선언문에 나온 내용은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관했던 기후정상회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다 보니까 기대했던 만큼의 의미 있는 내용은 없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예. P4G 개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서 지시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것이 이제 실제로 전부인데요. 네. 국제사에서 본다면 한국의 언급은 매우 부족하다는 그런 입장이죠. 예. 한국의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7위에다가 총 발전량 대비 석탄 발전 비중이 40% 정도이고 재생 에너지 비중은 4.9%에 불과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거의 10년 전과 차이가 없다 보니까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실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네.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2030년까지 줄여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좀 더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그래도 이 P4G 정상회의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이 이번에 맞는 이 현재 기후위기 심각성을 인식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여름 최장기간의 장마를 맞았고 또 최근에는 비와 우박 또 돌풍도 잦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상기후 현상이 꽤 자주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작년 여름 같은 경우는 저도 이 보건생활을 꽤 오래 왔는데 정말 이런 날씨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상기후의 연속이었죠. 맞아요. 북태평양 고기에 확장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북쪽 상공에 아주 찬 공기가 정체를 하면서 중부지방으로 역대 가장 긴 54일의 장마가 있었고요. 강수량 역대 기록을 갱신한 곳도 굉장히 많았죠. 예.
이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더위는 심하지 않았지만 태풍이 4개가 연이어 올라오면서 정말 큰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날씨 변동은 일정한 어떻게 보면 정상성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앞으로 날씨가 비정상성으로 변해간다는 건데요. 올해 들어서도 1월 전반부까지는 20년 만에 추위였다가 1월 후반부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한 달간 기온 차이가 가장 컸던 달이기도 했고요. 네. 3월은 역대 가장 따뜻한 달이었고 고온 현상은 4월까지 지속된 다음에 5월에는 기온 진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낮 기온이 30도 이상의 고온을 보이다가 15도 내외로 뚝 떨어지는 이런 날씨가 반복해서 발생하기도 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상층 브로킹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동쪽에 위치하면서 북쪽 기압골이 빈번하게 통과해 나가면서 비가 자주 내리는 그런 이상 기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 작년이 그렇다 보니까 저는 올해도 좀 걱정이 되는데 올여름 날씨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동안 기상청은 저 출입 기자들에게 매년 5월에 여름철 기상 전망을 이제 공식 브리핑해 왔죠. 그러면서 장마 시작은 언제고 끝은 언제고 장마철 강수량 얼마 정도가 되고 여름철 폭염이 어느 해와 비슷한 것까지 아주 상세한 브리핑을 했는데 예. 올해는 그냥 자료, 그다음에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으로 가름을 했습니다. 또 이마저 상당히 부실한 대답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은 작년 폭염과 장마 예보가 너무 틀린 바람에 올해는 아예 정확한 예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아니냐 뭐 이런 네.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저는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기상청이라고 하면 틀리더라도 상세한 예측을 해주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네. 따라서 기상청이 매달마다 발표하는 3개월 기상 전망으로밖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여름철 기온은 6월과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8월은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네. 자, 이제 그림을 보시면 6월과 7월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 40%, 낮을 확률이 20%를 예측을 했습니다. 평년 기온은 6월이 21.1도에서 21.7도, 7월은 24도에서 25.2도로 예측을 했고요. 8월은 평년 기온이 24.6도에서 25.6도인데 이거보다 높을 확률이 50%였고 예. 비슷하거나 낮을 확률은 각각 30과 20%로 예측을 했습니다. 자, 이제 기상청은 6월에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주로 받되 상층 찬 공기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로 보일 때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7월 역시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을 주로 받지만 비가 내리거나 상층 찬 공기의 영향을 받는 경우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기온 분포로 보일 때도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8월은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을 주로 받으면서 열대야가 발생할 때가 있고 맑은 날씨에는 낮 동안 고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 예상으로 본다면 말이죠. 우리나라가 가장 더웠던 2018년 더위보다는 기온은 높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자, 기상청이 발표한 올여름 날씨 전망을 짚어봤는데요.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작년 여름에는 사실 너무 많은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올해 장마 전망 어떻습니까? 기상청이 일단 발표한 여름철 기상 전망에서 강수량 부분을 보면 말이죠. 일단 그림을 보면 월별 강수량은 6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 40%, 7월과 8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 정도인데요.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걸 해석을 해보면 6월에는 좀 많은 비가 내리고 7, 8월은 평년 정도 비가 내린다는 것이죠. 예. 자, 최근 우리나라 장마 기간의 강수량을 보면 사실은 작년이 이례적으로 많았지만 평년보다 계속 한 6년 동안은 작았습니다. 네. 그런데 올 장마와 여름 기간 강수량은 평년보다 좀 다소 많을 것으로 보는 것 같고요. 또 기상청은 여름철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고 강수량의 지역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태풍은 평년과 비슷한 8월에 하나에서 한 3개 정도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했죠. 네. 올해도 적지 않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날씨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런 기상 현상을 예측할 때는 어떤 과학적 근거를 활용하나요? 상당히 다양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을 합니다. 네. 장기 예측을 할 때는. 다만 이제 많은 자료를 놓고 보면 어떤 자료는 비가 많이 오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자료는 비가 적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나요. 네. 네. 따라서 결국 좀 많은 자료를 놓고 최종 결정을 예보관들이 하게 되는 것인데 기상청 3개월 전망 해설서를 보면 올여름을 예측할 때 참고한 자료들이 쭉 나옵니다. 네. 가장 먼저 동태평양 해수 온도로 구분하는 엘니뇨, 라니냐 분석인데요. 2020년 8월서부터 시작됐던 라니냐는 봄철 동안 약화되면서
5월에 종료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요. 이번 여름철 동안에는 중립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봄철 라니냐가 종료되는 해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 또 북태평양과 열대 서태평양의 평년보다 높은 해수면 온도, 또 지구온난화 경향까지 이런 것들이 다 기온 상승 요인으로 분석을 했고요. 다만 여름 전망에 사용하는 지난 겨울철부터 3월까지 티베트 지역의 적은 눈덮임은 기온 상승 요인으로 분석이 되지만 4월 들어서 티베트 동부 지역으로 평년보다 눈덮임이 증가하면서 평년과 비슷한 상태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기온 전망에서 평년과 비슷하게 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름철 날씨 전망이지만 우리나라의 기후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게 전 세계 기상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떤 한 지역의 날씨가 그 지역에만 영향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북극의 날씨가 당장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북극권의 바렌츠 카라의 빙하 같은 경우 예년보다 적게 녹았어요. 네. 작년에 굉장히 많이 녹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덜 녹았습니다. 이런 게 올 여름 날씨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이제 신기후 평년값을 적용을 해보면 6월에서 7월은 평년과 비슷하고 그 이후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음의 북극 신동이 지속되거나 만일에 바이카로 몽골 지역이나 동시베리아 부근으로 기압능이 발달한다면 우리나라 쪽으로는 작년처럼 찬 공기가 남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기압능 형성 및 블로킹 발달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감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았고요. 예. 이 기압계 상태가 작년여로 우리나라에 발생했던 형태인데 이상기후가 발생할 가능성도 어떻게 보면 좀 있다고 본 거예요. 네. 또한 스포컴퓨터에 의한 기후 예측 모델 결과가 전 세계 11개 나라의 그 역학 모델 갖고 판단을 하는데 대개 이 11개 나라의 역학 모델은 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큰 경향으로 나타났고 강수량은 6월에 평년보다 많을 확률, 7월엔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 8월엔 평년과 비슷한 확률이 큰 것으로 예상하는 모델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 자, 이제 기상청은 최종 판단을 위해서 9개 전문가 회의를 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 장기예보 전문가 회의 결과 올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소 북쪽으로 발달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대부분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예.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초이름에 다소 많은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국내 전문가 회의에서도 의견을 취합했는데 국내 전문가들도 6월과 7월의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향으로 8월은 평년보다 높은 경향으로 예측을 했고요. 강수량은 6월에서 8월 모두 평년과 비슷한 경향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여름 날씨는 한국, 중국, 일본 국내외 전문가가 모두 비슷한 의견을 내놨군요. 자, 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공통 숙제인 만큼 앞으로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서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실천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